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인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언제, 어떤 상태로 보고 계실지 알 수 없으니까요. 혹시 지금 새벽인가요? 잠이 오지 않아서 유튜브를 켜신 건가요? 아니면 퇴근길 지하철 아닌가요? 집에 가기 싫어서 한 정거장 더 가는 중인가요? 아니면 일요일 밤, 내일이 두려워서 이 영상을 틀어놓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괜찮으신가요? 이상하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에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데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피곤한 날이 많습니다. 몸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특별히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누구와 싸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지쳐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가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엄청난 일처럼 느껴지는 아침들.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체력이 약해진 걸까?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나약해진 걸까?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잘 버텨왔습니다. 너무 오래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해결책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보다는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치게 되었는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피곤한지, 그것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중간에 잠드셔도 괜찮고, 다른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 그냥 틀어만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치기 시작했을까? 사람은 원래 이렇게까지 쉽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전이 늘 좋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100년 전, 200년 전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밭을 갈고 기계도 없이 모든 것을 손으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몸은 훨씬 더 고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피로는 조금 다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달아버리는 피로. 손으로 할 일이 없어도 머릿속은 쉬지 않는 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 해야 하는데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피로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언제부터 바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출근길 지하철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메신저를 확인하거나 의미 없이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0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무 알림도 없는 화면을 켜고 끕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30초의 정적도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17세기에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17세기입니다. 휴대폰도 없던 시대, 인터넷도 없던 시대, 그때도 이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락을 찾고 전쟁을 하고 모험을 떠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싫어서라고.
그렇다면 휴대폰이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고 24시간 연결된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해졌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항상 무언가를 보고 있고, 항상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지쳐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에 대해 말하며 중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상태. 모든 것에는 적절한 균형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늘 과한 쪽에 서 있습니다. 과하게 일하고, 과하게 생각하고, 과하게 계획하고, 과하게 걱정하고, 과하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 목록이 머릿속에 펼쳐집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기 전인데 벌써 하루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이메일 몇 통, 회의 2개, 마감 하나, 전화 몇 통. 회사에 도착하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립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갑자기 생긴 일들, 그리고 퇴근.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했던 말들을 떠올리고 그때 저렇게 말하는 게 나았을까?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면 새벽 1시. 내일 아침이 걱정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체 노동은 눈에 보입니다. 땀을 흘리고 근육이 아프고 손에 물집이 잡힙니다. 아, 오늘 많이 일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로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오늘 뭘 한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루 종일 뭔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난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독일의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는 현대 사회를 가속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는 사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은 더 빨리 처리되어야 하고, 소통은 더 빨라져야 하고, 결정은 더 빨리 내려져야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몇 시간 안에 답장이 와야 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몇 분 안에 읽음 표시가 뜨길 기대합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 우리도 빨라져야 합니다.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반응하고,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플 때 슬픔을 느끼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상처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세상의 속도와 자신의 속도 사이의 간극에서, 그리고 그 간극을 스스로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느려서, 내가 약해서.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빠른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닳는 이유. 20세기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 그녀는 인간의 활동을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버, 노동. 살아남기 위한 활동입니다. 먹고, 자고, 씻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밥을 먹어도 내일 또 배가 고프고, 오늘 잠을 자도 내일 또 졸립니다. 두 번째는 work, 작업.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집을 짓고,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은 결과물을 남깁니다. 내가 사진 뒤에도 그 결과물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action, 행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대화하고 약속하고 함께 무언가를 결정하고 아렌트는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퇴근 후에도 회사 메일을 확인합니다. 주말에도 업무 전화가 옵니다. 휴가를 가서도 노트북을 챙겨갑니다.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쉴 때조차 일하듯이 쉰다는 겁니다. 토요일 아침, 평일보다 늦게 일어납니다. 10시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자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할 일 목록을 만듭니다. 밀린 청소, 밀린 빨래, 밀린 설거지, 밀린 운동. 쉬는 날인데 밀린 일을 합니다. 한국의 사회학자 김홍중은 현대인의 피로를 마음의 피로라고 불렀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닳는 피로. 예전에는 몸을 많이 쓰면 피곤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면 근육이 아프고 땀이 나고 손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 다음 날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피로는 다릅니다. 아무리 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때조차 완전히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갑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 말, 저렇게 하는 게 맞았을까? 내일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시작하지? 다음 주에 보고할 자료, 아직 반도 못했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바이캉하는 현대인을 성과주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규율 사회였습니다. 누군가가 명령하고 누군가가 감시했습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아니,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더 해야 해, 더 잘해야 해, 더 빨리 해야 해. 바이캉하는 말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누가 강제로 시킬 때는 적이 보입니다. 저 상사가 나쁜 거야. 저 회사가 문제야. 그래서 분노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착취할 때는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야. 내가 더 노력해야 해. 분노는 자기 자신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울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더 열심히 해야 해. 게으름 피우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하던데. 이런 말들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기 자비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이것밖에 못했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할까요?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약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해서 생기는 피로입니다.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생기는 피로입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당신이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지친다는 건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왔다는 증거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19세기 말에 아노미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규범의 부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과 마주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규칙이 생겨납니다. 10년 전만 해도 퇴근 후에 회사 전화를 받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주말에 업무 메시지를 보내는 건 실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요? 메시지 못 봤어요?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일과 삶 사이에, 나와 회사 사이에, 개인 시간과 업무 시간 사이에,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계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지쳐갑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사이토 다마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연구하며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끊는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완벽하게 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해.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완전히. 당신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당신이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제 쉬어야 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치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도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태연하고 어떤 사람은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버스가 10분 늦게 와도 어떤 사람은 그냥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은 초조해하며 시계만 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일 날씨가 어떨지, 다음 달 경기가 어떻게 될지, 회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머릿속은 쉬지 않으니까요. 특히 우리는 남의 시선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한 말이 이상하게 들렸을까?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회의가 끝난 뒤에도 했던 말을 계속 떠올립니다. 저녁 약속이 끝난 뒤에도 내가 한 행동들을 복귀합니다. 그때 웃지 말걸. 그 이야기는 하지 말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지만 동시에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 명상록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들에게 그 권한을 준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실제로 바뀌나요?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들에 힘을 줍니다. 스스로. 당신이 지금 지친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기대, 상사의 평가, 동료들의 시선, 친구들의 반응, SNS 속 누군가의 판단.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당신의 삶을 재평가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을까요? 주말 오후 소파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햇살이 들어오는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면 불안해집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청소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지니까요.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였는데
아무도 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재로도 적합하지 않고 가구로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나뭇결도 이상하고 모양도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쓸모없음 덕분에 그 나무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모두 베어져 나갔습니다. 쓸모 있는 나무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쓸모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생산적이어야 해. 가치 있어야 해. 의미 있어야 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요일 오후, 소파에 누워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햇살이 들어오는 걸 바라봅니다. 10분쯤 지나면 불안해집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청소를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니까요. 하지만 그 10분 동안 당신의 마음은 진짜로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뇌는 실제로 회복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뇌는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이탈리아에는 돌체 파르니엔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햇살을 쬐거나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생산성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적이어야 한다. 가치 있어야 한다. 쓸모 있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들이 너무 컸으니까요. 지치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삶은 충분히 주어졌다. 무슨 뜻일까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낭비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고, 남의 평가에 신경 쓰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없어집니다. 당신은 지난 한 주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썼나요? 일하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고, 순전히 당신 자신만을 위한 시간, 아무것도 해야 하지 않는 그런 시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자기계발하세요.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운동하고 책 읽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그것도 해야 하는 일이 되면 피곤해집니다. 그보다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냥 존재하는 시간. 일본의 선승 도계는 13세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꽃은 사랑하는 이에게 지고, 풀은 슬퍼하는 이를 위해 자란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 들으면 꽃이 누군가를 위해 지고 풀이 누군가를 위해 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도겐이 말하고자 한 건 그게 아닙니다. 꽃은 그냥 질 때 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풀은 그냥 자랄 때 자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꽃이 지는 건 슬픈 일이야. 풀이 자라는 건 생명력이야. 도계는 말합니다. 그냥 꽃은 질 때 지는 것이고 풀은 자랄 때 자라는 것일 뿐이라고. 당신이 지금 피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몸과 마음이 쉬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꽃이 질 때 지듯이 당신은 지칠 때 지치는 겁니다. 그것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일이 됩니다.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덜 지칠까? 왜 나는 이렇게 지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잘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힘내자. 그런 말들이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낼 기운조차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땐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잘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는 겁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기분 좋게 일어나야지. 오늘은 에너지 넘치게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은 그냥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매일 같은 컨디션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100%고, 어떤 날은 50%고, 어떤 날은 10%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충분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이 영상을 듣고 있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잘할 필요도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작은 쉼표들, 내일은 어쨌든 올 겁니다. 당신이 오늘을 잘 보냈든, 그냥 보냈든, 힘들게 보냈든, 내일은 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일도 지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도 여전히 복잡할 겁니다. 회사에서도 여전히 할 일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지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쳐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것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건 결국 작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커다란 성취보다 작은 쉼표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5분. 출근길 지하철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3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10분. 그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당신은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힘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제 정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언가를 다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잠드셔도 좋고, 다른 영상을 보셔도 좋고,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내일도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모레도.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편히 쉬세요. 혹은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